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강혜리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슬픔입니다. 슬픔이 밀려옵니까? 자, 이 시의 제목도 보면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굉장히 전원적이고 낭만적이고 또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의 내용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영상을 링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강압적 수탈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아버지는 낯선 타국에서도 아들과 딸들을 위해 힘들게 살았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유언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슬프죠. 더욱더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슬픔을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바로 이렇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아이고 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모자랄 이런 상황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런 감정의 절제이죠. 그 다음에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할 그 심정을 객관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독자는 눈물을 애써 참는 모습을 읽을 수 있겠죠. 가족들이 정말로 눈물을 참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러기에 더욱더 안타깝고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 쌤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만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는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어떻습니까? 자, 이제 시를 한번 보죠. 우리 집도 아니고, 자, 우리 집도 아닙니다. 일가집도 아니고, 저 일가집은 친척집이죠. 우리가 사는 집도 아니고, 일가 친척집도 아니고,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자, 우리 집에서 일가집, 고향, 좀 갈로를 해놨죠. 자, 고향은 타향과 객지죠. 자, 고향은 타향이니까 이거는 고향은 아닌 곳이니까 바로 객지가 되겠죠. 자, 우리 집보다는 일가집이 더 범위가 큽니까? 일가보다는 또 고향이 더 넓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집, 일가집, 고향에서 자, 점층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자, 아버지는 아마 일제강점기 고향에서 쫓겨난 유랑민이겠죠. 침대에 눕지 않고 아마 바닥에 누워서 최후를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의 죽음이죠. 자, 이런 죽음을 우리 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밖에서 죽는 것 같아 객사인데, 객사를 상당히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집안에서나 병원에 죽는 게 아니고 길에서 죽으면은 더 아프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풀벌레는 일단 청각적 심상이죠. 자, 이 슬픔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화자가 지금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자의 슬픔이 객관화되고 있고요. 감정을 많이 참았는 거죠. 감정의 절제고. 자, 풀벌레 소리는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우리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의 대상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요. 시에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도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이 풀벌레 소리가 더욱더 비극성을 고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타향에서의 아버지의 죽음. 자, 이런 죽음을 우리 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노령은 러시아 땅이지 않습니까? 자, 멀리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아버지는 힘든 삶을 살았죠. 자, 공간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애서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잘해오는 키운이죠. 자, 이 자식들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한마디 남겨두는 말 뭐죠? 예, 유언입니다. 유언도 없었고, 그만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뜻이죠.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아무울만의 파선도. 아무울만은 러시아의 어떤 항구만이겠죠. 아무르만입니다. 자, 공간적 배경입니다. 파선은 부서진 배죠. 자, 아무울만의 배가 부서졌으니까, 자, 이 파선을 통해서 아마 아버지의 시련, 고난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설루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설루한은 춥고 차가운, 이것도 역시 배경이죠. 자,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자, 아버지 죽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아버지의 꿈이죠. 자, 아버지의 꿈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은유법입니다. 가라앉고는 가라앉고, 꽃봉오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사람이 죽으면 원래 열이 내려가지만 열이 다 나가잖아요. 자, 근데 이 아버지는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더욱더 아마 차가워졌다. 그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물론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 이 부분도 역시 슬픔의 객관화가 됩니다.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자, 입술도 죽었다는 뜻이죠. 자, 입술은 죽음을 말하고 있다. 입술을 봐도 이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대. 자, 뭐,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의원이 와서 보고 이미 죽었으니까 말 없이 돌아갔죠. 이은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자, 미명은 희미하게 밝은, 아마 무명의 옥이라고 합니다. 자, 눈빛의 희미하게 밝은 모습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자, 희미하게 무명의 옥인데 희미하게 밝은 낯을 덮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눈을 이제 감게 하잖아요. 그 모습이죠. 자, 이 부분은 바로 죽음의 확인이 나타납니다. 자,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시가 이제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죠. 아들이 죽었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 부분도 감정의 절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아버지의 죽음 확인입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자, 여기는 지금 감정이 확 드러나죠. 자, 슬픔의 표출이 드러납니다. 감정의 표출이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바로 객사죠. 객지에서 죽은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여기는 감정이 표출됐지만 이 부분은 다시 또 감정이 절제되면서 감정이 객관화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과 뒷부분이 닮았죠. 이런 게 수미상관이죠. 자, 정서를 강조하고 또 구조적으로 앞과 뒤가 이렇게 일정히 같은 형식이니까 안정감을 얻겠죠. 물론 시에서 어떤 것이 반복되면 운율감을 얻게 됩니다. 자, 앞과 뒤가 또 이런 강조를 했으니까 이건 또 슬픔을 또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가족의 슬픔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로운 형식,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 마음을 담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격은 비극적이고 또 회고적, 옛날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묘사적이고 서사적입니다. 자, 묘사적은 우리 시각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묘사는 원래 언어로 그린 그림을 묘사라고 합니다. 자, 시각적이 되겠죠. 서사적은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줄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서사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시가 서사시는 아닙니다. 주제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유랑민의 비애, 결국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유랑을 떠나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픈 감정을 절제된 어조로 표현했다. 그렇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바로 또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의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적, 물론 시각적 표현도 있지만 또 청각적 표현도 있습니다. 표현으로 비극성을 고조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죠. 자, 수미 상관식 구성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안정감을 얻고 운율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앞에서 정리했죠. 구체적 지명, 러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지명을 사용해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몇 개 볼까요? 활동,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는 소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풀벌레 소리죠. 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이 시를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애달픈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빈궁한 삶을 나타내는 소재는 어떤 게 있었죠? 예,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죠.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아마 어떤 바닥에 누워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자,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러시아의 지명이 나왔죠. 노령, 아무울만, 니코리스크 이런 등의 지명이 나왔습니다. 객지에서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일제하의 고국을 떠나서 고생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자,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시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자, 시를 공부할 때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자,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하십시오. 자, 학교 수업 시간에 충분히 듣고 난 다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선생님이 만든 이런 인터넷 강의 자료를 들어보십시오. 자, 학교에서 배우고 읽어보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놓칠 게 없죠. 실제 여러분들이 펄펄 소리 가득 차 있었다를 배우게 되면은 1시간 좀 걸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인강을 통해서 정리하는 데는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의 기본은 본문이다.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어본다. 반복한다. 그러면 인강 같은 자료는 자, 정리하고 확인한 자료로 이용하면 더 도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믿고요. 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